윤칼세 TV는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정권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윤칼세를 도와주십시오. 윤창중 칼럼집 6권을 50% 세일가로 판매합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어제 기온이 영하 16도, 17도 됐죠. 청와대 그 분수대 앞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가 연설을 했죠. 정말 춥긴 춥더군요. 그 인왕산에서 몰아치는 그 매서운 바람에 정말 막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좀 챙겨서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1월 1일부터 방송을 했는데, 다시 시작했는데 아직도 방송을 하지 않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좀 서로 좀 알려주시고 이왕 하는 거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칼럼의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과연 몇 %냐? 네,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를 30년 했고, 또 정치단독 논설위원을 14년을 했고, 또 지금 이렇게 정치 낭인으로 있는 윤창중이가 한번 내기, 여러분들과 내기 한번 하겠습니다. 과연 몇 % 정도냐? 먼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그 양정철,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양정철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참 조선일보야말로 아주 전형적으로 기회주의적인 언론이구나. 정말 구역질이 나는, 아주 조선일보가 어떤 언론 매체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양정철이를 완전히 제2의 장세동 선생, 그 전두환 대통령의 참 신복이었던, 최고 신복이었죠. 그 장세동 선생하고 그대로 비유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정철의 그 뭡니까? 똘마니가 지금 양정철은 이 전두환 대통령을 지켰던 말이에요. 에? 전두환 대통령을 지킨 장세동 선생처럼 문재인의 그 앞으로 그 퇴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모든 권력을 버리고 미국으로 표표히 사라진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개건 선임 연구원으로 간다. 이런 것을 그 양정철 쪽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을 그대로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정철, 장세동 선생이 양정철하고 똑같은 분이다라고,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대로 말하는, 게 양정철 쪽에서 기획한 그 이미지 그대로 기사를 써줬어요. 조선일보는 말이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우는 것 같죠. 제가
기자 생활 35년 이상 하면서 느끼는 것은 겉으로는 싸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우파하고 영합합니다. 근데 사이사이에 보면 그 지면 자체가 완전히 이건 정치의 정치. 결정적일 때 뭐냐? 문재인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신복이라 하는 양정철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선일보랑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예컨대 과거에 박지원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결정적일 때는 조선일보랑 손잡고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응? 조선일보는 말이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강자한테는 절대적으로 목에까지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약점이 잡히거나 트집이 잡히면 완전히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무자비하게 인정살감 할 것 없이 그냥 발로 짓밟아버리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윤창중 워싱턴 난도질 생매장 사건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조선일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보면 정말 한마디로 구역질이라죠. 구역질. 근데 그 기사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문재인이가 말하고 있는 국민통합이라는 거,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양정철의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정철은 원래 국민통합 이게 지론이었는데 뭐가 좀 안 된 것처럼 아쉬워하는 것처럼 하면서 떠나는 것처럼 그런 보도를 했어요. 자, 지금 문재인이가 국민통합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정철이가 이런 국민통합 카드의 발상자다. 이렇게 인정합시다. 그런데 양정철이는 문재인에게 왜 이 국민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드바이스 했을까? 여기서 바로 우리는 뭐냐면 문재인의 빅픽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의 빅픽처. 야, 문재인이가 왜 갑자기 국민통합이라는 소리를 하느냐? 왜? 왜 그럴까? 사사건건 보수 우파를 염장지게 만들고 국정운영 자체가 완전히 진영 대결이었잖아요. 매사를 뭐 조국이다, 추미애다, 윤석열이다, 윤미향 사건이다. 하여튼 사사건건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정권 유지라는 건 한마디로 대깨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기극이었죠. 사기극. 근데 과연 왜 문재인이가 느닷없이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하느냐? 그것도 이낙연이가 1월 1일 연합뉴스에서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건의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 카드를 꺼낸 직후에 이걸 마치 화답이라 하듯이 우리한테는 전혀 우리는 모르는 거다. 이런 쇼를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연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낙연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이가 마치 여기에 화답하듯이 국민통합이라는 소리를 들고 나왔느냐. 문재인이가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응?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응?
정확하게 알아야 이 국민 통합을 지금 과연 문재인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잘 들여다봐야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문재인이가 국민 통합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국민 통합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문재인의 빅픽처가 뭐고, 이낙연이의 속셈이 뭐고, 이재명, 재명이의 속셈이 뭐고, 국민의힘 속셈이 뭐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안철수, 그 다음에 부산시장 나오겠다는 이 박형준이, 이 사람들의 계산법을 알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과연 몇 %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소리를 지르죠? 이 낭인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8개월 보름을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24시간을 지나니까 이게 목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목이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헛소리입니다만. 자, 본론으로 갑니다. 자, 문재인의 그 국민통합이라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음모, 그 배경이 뭐냐, 이거 배경이.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지도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카드. 다시 말하면은, 극약 처방이 뭐냐? 극약 처방. 이 극약 처방이 바로 MB와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말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딱 그냥 50대 50. 네. 그러면 좌우를 1대 1로 통합하자는 의미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좌우 통합을 말하느냐? 바꿔 말하면 해방 전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우로 나눠져 싸울 때에 했던 그 좌우 통합을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좌우 통합이 아니라 보수 우파 세력을 괴멸시켜가지고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앞서가겠다는 문재인의 고도의 지능적인 카드가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거예요. 국민통합. 이게 이 사람이 그러면 뭐냐? 좌우 통합이라 할 것 같으면 내가 갖고 있는 좌익적 사고방식이나 좌익적 이념 또는 사유체계를 다 포기하고 우파와 함께 한다는 게 국민통합인데 문재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이가 만약에 좌우를 통합하는 것을 국민통합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면 그게 의도라면 이건 문재인 스스로가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걸 문재인이가 포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 증거를 대볼게. 문재인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니까 그때 자기는 희열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희열을. 그리고 김대중과 김정은이가 합의한 6.15 그 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나오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 때 연설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골수 좌파인가요? 골수 좌파. 겪어봤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뺨치고 뺨을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비교가 될 수 없는 극렬 좌파 원칙주의자죠. 극렬 좌파. 네, 극렬 좌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입에도 올리지 않은 이야기를 문재인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완전히 약산 김원봉의 자발적 수제자입니다. 자발적 수제자. 2015년 6월 6일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4년 반 전인가요? 그때 6월 6일 현충일 때 그 추도식에서 추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이야. 김원봉이가 약산 김원봉 선생이 광복군에 참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광복군이 대한민국 육군의 시초가 되고 한미동맹 김원봉까지 끌어져가지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경남 밀양 사람 아니에요. 경남 밀양. 완전히 이건 장준하 선생의 그 책에 보면은 그때 광복군 안에서 약산 김원봉은 완전히 좌파였다는 거지. 그래서 마치 무슨 항일 운동보다 항일 전쟁에 뭐 참여하는 것보다도 오로지 사람들 대원들 풀어다가 공산주의화 교육시키는 역할만 했다고 장준하 선생의 그 책에 나옵니다. 자서전에.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2015년이 아니라 2019년입니다. 작년, 재작년. 근데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영화 암살을 구경합니다. 그 영화 암살을 구경하고서 보고서 구경한 게 아니죠. 영화를 관람하고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리냐면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 남아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향의 인물, 극렬 좌파의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서. 그런 양반이 지금 뭐냐? 좌우를 통합한다는 게 국민 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문재인 씨가, 자, 좌우 통합이라는 것은 좌가 우를 인정해야 되고 우가 좌를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극렬 좌파인 문재인 씨가 과연 자신을 버리고 우파를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보수 우파에서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자신이 앞장서서 아주 고도에 사실상 앞장서는 거죠. 지금 이낙연을 앞세웠지만,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보수 우파의 공격 대상을 없애버린다. 보수 우파가 갖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그 증오와 분노의 그 예봉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보수층과 중산층을 헬렐레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켜가지고, 야, 그래도 뭐 저 문재인이가 말이야 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렇게 완전 정신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2022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또 좌파 자신의 후계자로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고도의 기만술이 바로 문재인이가 말하는 국민 통합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의 빅피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 이걸. 응?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낙연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 이재명한테 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낙연이, 낙연 씨도 뭐가 필요했느냐? 극약 처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극약 처방이. 우리 뭐라고 떠들어도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회주의적인 처신. 오로지 권력한테 대깨문 눈치나 보고 아니면은 그냥 무색무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추미애 윤석열이가 서로 싸울 때도 오히려 윤석열을 막 조지고 이런 식의 아주 그 대깨문 눈치 보느냐고. 근데 대깨문 눈치 보느냐고 저렇게 윤석열 편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이재명한테 밀리니까, 응? 이재명은 대깨문이 아주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인물이잖아요. 야, 이게 뭐냐? 나도 한번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청와대랑 이제 완전히 교감을 한 거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의 의중과 상호 교감을 하지 않았으면 이건 어림없는 거예요. 이 권력사회에서는. 응? 그 권력의 메커니즘상 무슨 이낙연이가 무슨 간이 크다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지도가 막 떨어지니까.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씨의 의중에는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라고 놓고 볼 때 그건 이낙연이에요. 예, 이낙연이.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 자기는 사면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문재인과 낙연이가 짜고서 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감을 딱 잡더라고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는 감으로 한다 해서 감으로. 네. 그분이 참 여러 가지 어록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이게 뭐야? 야, 국민토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이게 문재인 선생하고 이낙연 그 두 꾀돌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감을 딱 잡더라고요. 응? 자, 그런 하여튼 문재인의 빅피처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 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거냐, 이걸 우리가
분석을 세밀하게 정밀 분석을 하다 보면 몇 %가 될 거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이전에 나오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 14일이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첫째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자마자 잠깐 인터벌을 둘 수도 있겠죠. 문재인 씨가 전격적으로 사면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볼 때. 왜냐? 이게 완전히 극적인 효과를, 아주 드라마틱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론의 그 키를 내가 쥐고 가겠다. 이 전국을 내가 들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저는 내가 볼 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문재인 씨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은 전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했죠. 완전히 깜짝 쇼의 달인이 김영삼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는 깜짝 쇼는 안 해요. 반드시 언론을 통해서 애드벌론을 띄우고, 예컨대 무슨 인사를 할 때도 서너 명 이름을 띄우고 그 중에서 흐름을 봤다가 한 명을 선택하고, 이런 아주 교활한 지능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방식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먼저 저는 할 걸로 봅니다. 왜냐?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을 하고 감옥에 보냈는데, 사실 문재인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원한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고마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막 격렬하게 이 저항을 하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거칠게 대항을 했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신사적으로 물러나고 지금 감옥에서도 침묵으로 일갈하고 계시잖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작살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대한민국 좌파 세력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박정희 시대의 종식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서 종신형을 때린 거, 그리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거, 이제 그것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문재인 씨와 대깨문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명박 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나는 신앙처럼 이를 갈고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너 때문에 노무현이가 자살한 거야. 응? 그 정도 갖고 우리가 분이 풀릴 것 같아? 그래서 다 쓰갖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감옥 보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명박 씨도 이게 종신형이에요. 17년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옥 생활을 17년 한다? 옥사하죠, 옥사해. 응? 옥사한다고, 옥사.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용서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고, 또 이제 한참 있으면 또 친이계가 아갈 되면은 또 이명박 대통령 경우는 사면이 아니라 그냥 형 집행 정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슬그머니 풀어주고, 그럼 혼자 차 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아주 이 뭐 쇼에 있어서는 뭐 정말 달인들이니까. 응?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은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지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3.1절에 주목할 필요 3.1절. 응? 이게 왜 짧게 안 써져? 이게 지금 전부 이게 3.1절. 잘 써지네. 나는 문재인 씨가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3.1절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봐요.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응? 우려먹는 거예요. 또 대깨문도 설득해야 되고. 대깨문을 설득하면서 예컨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깜짝쇼로 완전히 국면전환을 하지만 이 문재인 씨는 그런 담력도 없어요. 서서히 하는 사람인데 3.1절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 내가 볼 때는 4월 7일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잖아요. 만약에 이번 1월 14일 날 박근혜 대통령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직후에 하게 되면은 3개월에 4월 7일까지 3개월이 남았어요. 벌써 보수 우파 이 중도층이 다 잊어버려요, 그건. 그러니까 3.1절 정도의 이제 소위 말하는 3.1절 특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응?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빠지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동시 사면, 동시 석방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건 왜냐? 만약에 동시 사면을 하고 동시 석방을 하게 되면 친이계와 친박계가 완전 앙숙관계인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합치자 말이야. 우리 대동단결하자라는 그러한 문재인 입장에서는 역풍이 분명히 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눠서 풀어준다. 만약에 동시 석방을 했을 때 이게 뭉쳐버리면, 이를 계기로 보수 우파가 완전 대동단결하는 계기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 써서 완전히 개주는 거야. 죽 써서 완전히 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문재인 씨가 할 리가 없죠. 지금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지금 전략 전술을 지금 짜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당연히 하죠. 1월 4일 날 이후에 할 거냐? 3.1절 특사로 할 거냐? 응? 자, 그런데 따라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그 지지도에도 사면 카드는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치라는 게 우스운 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고 풀어주는 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환영하고 있느냐?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두 양반을 완전히 정계 은퇴시키고 한 분은 미국으로 가고 한 분은 상도동에서 계실 때에 그 두 분의 사면 복권을 가장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당시 야당이었어요. 야당. 왜 그러느냐?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가 정계에 들어오면 당시 야당이 민한당은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니까.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순간
그 폭풍에 의해서 가장 먼저 날아갈 때는 어디냐? 저는 국민의 힘이 될 것이고 김종인 씨의 나는 정계 은퇴가 될 거라 봅니다. 또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안철수와 박형준 두 사람이 지금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야,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이거 우리 작살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게 안철수였어요. 그 이번에 딱 안철수가 뭐라고 나왔느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철수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형준은 누구냐? 박형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떠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정말 난도질을 하게 누구냐? 박형준이었어요. 안철수, 박형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을 문재인은 노리고 있다. 바로 이게 노림수야, 노림수.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몇 퍼센트? 여러분 몇 퍼센트라 보세요. 저는 90% 이상이라 봅니다. 무슨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문재인의 이 지능적인 계산법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결단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발적 구독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제가 쓴 책을 구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윤창중이가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